입원실에서 마지막 숨을 쉬던 환자가 제게 한 말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60대부터 시작했을 텐데요. 그분은 85세였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분이었죠. 저는 장창수입니다. 74세 노인병 전문의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중 82%가 같은 후회를 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90%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단 7가지만 실천했더라면 요양원은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70대부터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0대까지는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치솟고 근육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르신이 갑자기 늙으셨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징조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근육 섬유가 줄어들고 뇌세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78세의 치매 진단을 받고도 정상으로 돌아간 환자를 봤습니다. 83세의 요양원에 갈 뻔했지만 집에서 건강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7가지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천하는 분은 10명 중 1명도 안 될까요? 너무 당연해 보여서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으시다면,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보세요. 이 정보를 놓치면 10년 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지금 보지 않으면 후회할 정보입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칩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 틀렸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과 30분마다 잠깐씩 일어나는 사람, 두 그룹을 10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자료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룹은 근육 감소 속도가 70% 느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격한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보다 가벼운 움직임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6-9 움직임 법칙입니다.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매 시간 6분씩 움직이는 겁니다. 총 90분이 아닙니다. 하루 단 18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엔 기상 직후 3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점심땐 식사 후 6분간 잠깐 걷기만 해도 됩니다. 저녁에는 TV 보며 제자리 걸음 9분. 이게 전부입니다.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세요. 화장실 갈 때는 무릎을 높이 드세요. 전화를 받을 땐 반드시 서서 받으세요. 이런 사소한 동작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한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18분 이상 움직인 노인은 입원율이 60% 낮았고 요양원 입소 확률은 75%나 줄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일시간마다 울리게 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단 30초만 움직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이 습관을 놓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하시고 저장도 꼭 해두세요. 지금 이 경고를 들으셨다면 이제 실천만이 답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뇌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 뇌 건강에 좋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TV 시청과 독서는 듣는 행위입니다. 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는 사용해야 살아 있습니다.
특히 소리내어 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즉시 판단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의대 치매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매일 소리내어 말하는 어르신은 치매 발생률이 68% 낮았습니다. 반대로 말없이 혼자 지내는 분들은 인지 기능이 매년 12%씩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권하는 4가지 뇌 자극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 말하기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들으신 후 핵심 내용을 3가지 소리내서 말하세요. 혼자 계셔도 됩니다. 반드시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숫자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전화번호, 생년월일, 집 주소 번호 거꾸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런 역방향 사고가 뇌를 깨웁니다. 셋째,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양치하세요.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머리를 빗으세요. 어색함이 뇌를 자극합니다. 넷째, 냄새 인식 말하기입니다. 냄새를 맡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된장찌개 냄새 진하네. 비누향이 달콤하네. 이런 표현 하나가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박영수 어르신은 경도 치매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4가지를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2년 동안요. 그 결과 인지 기능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뉴스 요약을 매일 소리내어 하십니다. 뇌는 80세에도 새로 연결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뉴스 앱을 켜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소식을 소리내어 3가지 말해보세요. 이것이 뇌를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하세요. 그리고 구독도 지금 누르세요. 이 루틴을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뇌도 깨어났다면 이제 마지막 고리는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8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사망률은 50%나 높았습니다. 반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분들은 평균보다 7년 6개월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은 어르신은 병원비가 15로 줄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우울증 발생률은 80%나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누구를 만나나? 틀렸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4가지 관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아침 인사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명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목요일 고정 약속입니다.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과 약속을 만드세요.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산책 30분도 괜찮습니다. 일정한 만남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이야기 들려주기입니다. 자녀, 손주, 이웃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삶의 지혜입니다. 넷째,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뭔가 배우세요. 휴대폰 사진 보내는 법, 간단한 요리, 인터넷 검색 방법 등. 배우면 뇌가 살아나고 사람과의 연결도 살아납니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환자 85세 김정자님.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셨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목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은 사라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결이 생명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라면 약속을 잡으세요. 내일이라면 지금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하세요. 이런 정보 놓치면 다시 못 봅니다. 사람들과 만나려면 몸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매일의 식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고 영양 결핍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의 68%가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비타민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병이 오면 회복이 어렵고 병원 입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식사 루틴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알려드릴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무지개 밥상과 5번 식사입니다. 먼저 무지개 밥상입니다. 하루 식사에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넣으세요. 빨간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란 계란,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이렇게만 챙기면 각종 영양소가 고루 들어갑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밥상에 색이 5가지 보이면 성공입니다. 다음은 5번 식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의 정식 식사 외에 오전 10시 견과류, 오후 3시 요구르트. 이 2번의 간식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도 돕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드세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메모해 두세요. 계란, 두부, 생선. 하루 3번 손바닥 크기로. 이 식사만 지켜도 노후가 바뀝니다. 또한 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 입에 30번씩 꼭꼭 씹으세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오고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영양 부족 노인 500명을 추적했습니다. 무지개 밥상 원칙을 6개월 실천한 그룹은 입원 횟수가 13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5번 식사를 한 노인의 근육량이 20% 증가했습니다. 활동량도 늘고 기력도 회복됐습니다. 제 환자 최순자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80세의 식욕 부진으로 10kg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 루틴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음식은 약보다 강합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무지개 밥상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 가족에게도 필요합니다. 공유하세요. 이제 음식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셨다면 이제는 집이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사고의 80%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95%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 구조를 바꾸기만 해도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할 6가지 집 안전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조명입니다. 모든 방의 조명을 100W 이상으로 바꾸세요. 특히 계단, 화장실, 현관은 더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구만 바꿨을 뿐인데 넘어질 확률이 60%나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빛이 밝으면 눈이 확실히 인식하고 밤중에 화장실 갈 때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입니다. 화장실 바닥, 현관, 주방 등 물이 닿기 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주세요. 양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낙상 사고의 70%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로 확보입니다. 집안의 모든 통로를 1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선, 카펫, 낮은 탁자, 발에 걸릴 물건은 전부 치우세요. 낮에도 밤에도 걸림없는 통로가 생명줄이 됩니다. 잠깐 집안을 둘러보세요. 전선이 바닥에 흘러있거나 출입문 근처에 바구니가 놓여있진 않나요? 네 번째는 손 닿는 높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어깨 높이에 정리해두세요. 너무 높은 선반이나 낮은 서랍을 쓰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주방과 화장실은 반드시 이 높이 정리를 적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앉을 공간 마련입니다. 각 방마다 언제든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두세요. 갑자기 어지러울 때, 몸이 무거울 때 바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현관 신발장 근처, 세탁기 옆, 욕실 문 앞, 이런 곳엔 꼭 의자를 배치하세요. 여섯 번째는 온도 관리입니다.
여름엔 26도 이하, 겨울엔 18도 이상을 유지하세요. 온도 변화가 심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기온 하락은 심장마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루 2번 온도계를 꼭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한 시니어 주택 안전 개선 사업 결과 이 6가지 원칙을 적용한 가정이 응급실 방문율이 85% 줄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집 안전을 개선한 노인이 평균 3년 더 독립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시기도 그만큼 늦춰졌습니다. 제 환자 박창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거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했습니다. 수술 후엔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6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적용했습니다. 밝은 조명, 미끄럼 방지, 의자 배치, 온도 조절까지. 지금은 2년이 지났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으며 산책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은 병원이 아닙니다. 집은 나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몸이 회복되고 집도 안전해졌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과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위기를 건강 문제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 위기의 70%는 지출 관리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실천 원칙,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지출 줄이기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중에서 꼭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세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작은 금액들, 그냥 두면 연간 수십만 원이 새어나갑니다. 과감히 정리하면 심리적인 해방감도 따릅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분리입니다. 생활비와 응급자금은 반드시 분리하세요. 권장 기준은 6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절대 쓰지 않는 마음의 안전판입니다. 있기만 해도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나의 불안보다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노후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세 번째는 혜택 활용입니다. 우리나라엔 노인 대상 할인과 복지 제도가 많습니다. 교통비, 문화비, 진료비, 심지어 스마트폰 요금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하루 3,000원, 일주일 2만 원, 1년에 100만 원 넘게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내게 해당되는 혜택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도 다치지 않았다. 딸이 전화해줬다.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고백이 우울을 막고 수면을 깊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정서적으로 평안한 사람일수록 병원 방문 횟수도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번째는 하루 한 번 웃기입니다. 코미디 영상을 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웃는 대화를 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20% 이상 높여주는 심리적 백신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분일수록 의도적 웃음 루틴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님, 75세. 배우자를 잃고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하루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1년 뒤 지출은 30% 줄었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노후를 바꾸는 힘입니다.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보세요. 가보고 싶은 장소,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것. 그 하나만으로 내일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후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매 시간 6분씩 움직이기,
뇌를 깨우는 4가지 루틴. 사람과 연결되는 대화와 만남. 무지개 밥상과 오해 식사.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구조 변화. 마음과 돈을 지키는 루틴. 기대감과 실천으로 완성하는 노후 독립. 이 정보를 지금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독립적인 노후, 건강한 삶,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